여러분 안녕하세요.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. 저는 특히 화음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요. 화음 진행을 기초 단계부터 완전히 높은 레벨에 계신 분들까지 어떤 레파토리를 치시던 간에 그 안에 감정을 담아서 다양한 색채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박사과정 중에 제가 이제 강의식으로 발표를 하는 그런 렉처 리사이트라는 게 있었는데, 그때도 이걸 테마로 발표를 했었고, 그리고 논문에도 한 챕터를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파트였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곡을 지금 치고 있으시건 간에 악기 불문해서 이 화음을 다루는 부분이 있다면 이 아이디어를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화음을 표현하실 때 그냥 단순히 화음을 공식화해가지고 그 게이름만 맞추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걸 음악으로 승화시켜서 표현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어려운 레파토리를 고르지 않고 쉬운 곡 안에서 빠르게 파악하시고 쉽게 이해되게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마법의 성 중에서 후렴구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멜로디를 뽑아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최대한 멜로디를 포함해서 치되 왼손의 반주도 단순화시켜서 그 화음과 화음 사이에 강약을 집어넣어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고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.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강약이 들어가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멜로디가 이렇게 시작해요.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, 자, 키보드상에서는 강약을 제가 엄청나게 집어넣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미묘하게 제가 샘요림을 집어넣었거든요. 자, 그러면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, 우선 이렇게 곡 앞에 조표가 하나 붙어 있고 샵이 붙어 있잖아요. 이건 이 곡의 조가 사장조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사장조는 소를 으뜸음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장조로 상도를 쌓아 올리면 반음을 하나 둘 셋 넷 다섯, 하나 둘 셋 넷, 이게 바로 이 조의 으뜸화음이 되고요. 그래서 이 곡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화음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게 으뜸화음이고요. 그러면 G 코드라고 적혀 있는 것, 그게 바로 1도 화음이 되는 거거든요. 자, 제가 여기 미리 적어놨는데 1도가 되는 거죠. 여기도 하나 나오네요. 그러면 여기도 1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버금 딸림 화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 으뜸음으로부터 4칸을 올라가면 이 도로부터 또 장조 하나 둘 셋 넷 다섯, 하나 둘 셋 넷, 이 화음이 바로 버금 딸림 화음이 되고요. 으뜸음으로부터 4칸을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4도라고 적어주면 되겠죠. 그러면 C라고 적혀있는 코드들이 다 4도 코드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되죠. 자, 마지막으로 딸림 화음을 찾아볼 건데요. 이게 으뜸화음, 그 다음에 버금 딸림 화음, 그 다음에 으뜸음으로부터 5칸을 올라가도 되고 버금 딸림 화음으로부터 한 음을 더 올라가도 되죠. 그래서 또 장조 코드를 만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, 하나 둘 셋 넷, D 코드가 나오게 돼요. 자, 그러면 D 코드와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위를 더 반음 4개를 더 쌓아 올리면 이렇게 D7이 되거든요.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위에 하나 더 쌓아 올렸을 뿐 D라는 코드를 기반하는 거는 똑같아요. 그래서 이게 바로 5도 화음이 되는 거고요. 딸림 화음, 그 다음 거기에 이제 7음을 더 얹었기 때문에 7이라고 표기를 해줬어요. 여기는 그냥 제가 D로 표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딸림 화음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5. 여기도 역시 이렇게 더 꾸며주는 역할을 위해 7을 얹어도 상관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. 자, 그러면 곡을 치실 때 기본적으로 화음을 듣고 어떻게 표현하냐 할 때 1도, 그 다음에 4도, 5도, 이 세 개의 화음이 기본이라고 했을 때 이 가장 시작하면서 이 전체 노래 기본이 되는 이 코드, 1도 코드에 도착할 때, 그리고 1도 코드를 칠 때는 기본적으로 무언가가 되게 해결이 되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아요. 왜냐면 이 사장조의 가장 으뜸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토대가 되는 음이잖아요. 그래서 그 음에 도착하는 순간엔 항상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해결이 된 듯한 느낌. 해결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말일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1도 되는데 해결.
그리고 표정도 되게 편안해지고 그런 느낌이 든다면 이제 4도하고 5도로 가면 이 원래 으뜸음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으뜸음으로부터 점점 벌어지는 이런 코드들은 약간씩 긴장도가 더해져요. 그래서 특히 4도, 5도에 가면은 좀 더 코드의 캐릭터가 강해지거든요. 특히 이 5도 화음은요. 이 뒤에 프레이즈가 있다 그러면 음악적인 문장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이 긴 문장이 끝날 무렵에 이렇게 1도 화음이 오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 직전에 5도 화음이 오면서 이 5도 화음이 꽤 강한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죠. 그러면 뒤에 해결이 될 때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G 코드로 오히려 크게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게 해결을 하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 4도도 마찬가지예요. 4도 화음은 이거죠. 예를 들어 이 4도 화음을 친 다음에 1도 화음으로 또 온다고 해보세요.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되면 화음 안에서도 긴장과 해결이 절로 느껴지면서 되게 감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곡을 치시던지 가장 먼저 파악하실 거는 주요 4마음을 파악하시면서 4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토대가 되는 으뜸마음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코드에 비해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는 D코드죠. D코드에서 특히 1도 코드로 올 때 이 코드로 올 때 그 해결감을 되게 뚜렷하게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제가 장화음 코드에다가 단화음 코드 이 코드 두 개의 관계를 지금 제시해 놨잖아요. 그래서 장조 코드라는 거는 이 코드 옆에 M자, 소문자 M이 붙지 않은 걸 말해요. 그래서 그냥 단독 코드만 붙어 있는 것. 그래서 뒤에 M자가 붙으면 상대적으로 순식간에 마이너로 변하면서 슬픈 우울한 느낌을 내게 되죠. 자, 그러면 제가 멜로디를 이제 포함하지 않고 이 오른손의 악보에다가 왼손에다가는 이 C 코드잖아요. 그러니까 밑에 그냥 C음 하나를 받치면서 이렇게 하나로 치는 형태로 쳐볼게요. 그 다음에 B 마이너 같은 경우는 파샵 C 레를 치고 왼손으로는 E B 음에 해당되는 요 음을 치고 이런 식으로 이 악보대로 그대로 라인을 따라가면서 왼손으로는 이 음만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요. 여기서 지금 장조 코드, 뒤에 이 알파벳 뒤에 M자가 붙지 않은 이 코드에서 M자가 붙으면서 장조가 단조로 변화할 때, 물론 이게 또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. 슬픈 감정에서 갑자기 기뻐질 때 오히려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더 많이 쓰이는 빈도수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럼 맨 처음에 C 코드죠. 띠리리 했죠? 이때 이 코드보다 얘를 줄여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그냥 보통은 코드 사이에 어떤 샘여림을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원활하게 진행하는 정도로 많이 치시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안에다가 표현력을 넣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코드 캐릭터에 따라서 샘여림을 조절하는 건데 그게 주로 어떻게 되냐면 두 코드 간의 관계에서 한 코드가 좀 더 강조가 되고 뒤에 코드가 릴렉스, 그러니까 좀 더 편안해지면서 해결이 되는 그런 느낌을 나타내게 돼요. 자, 그러면 그거에 가장 표현력이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장에서 단으로 가는 케이스라는 거죠. 그럼 여기를 보시면 따라라 그 다음에 띠리리리 약간 줄어들죠. 같은 여긴 지금 E 마이너를 넣은 거는 얘가 옵셔널이에요. 그래서 얘를 하셔도 돼요. 그 다음에 지나갈게요. 따라라 계속 마이너 계열이죠. 그러니까 이 라인을 따라가주면서 계속 좀 다크한 사운드로 여리게 계속 표현해 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D7, 이 코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? 바로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 딸리마음이라고 알려드렸죠? 그럼 이때 코드를 좀 더 크게 표현하면서 얘를 줄여주는 거죠.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땀 띠리리리린 하면서 여기가 일종의 하나의 문장이 끝났어요. 그럼 문장이 끝나면서 이렇게
릴렉스 되는 편한 코드로 오잖아요. 그러면 이 프레이즈의 끝부분에 신기하게도 이렇게 1도함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. 물론 이 5도 코드가 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1도 코드가 되는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, 이런 경우에도 프레이즈 끝자락은 거의 소리가 작게 마무리가 돼요. 멜로디가 막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여긴 정리하는 거잖아요. 자, 그러면 제가 이걸 좀 초고속으로 빨리 치면 이런 식으로 코드 안에 샘여림을 집어넣으면서 일종의 스토리 라인을 만드는 거죠. 그 다음에 다음 프레이즈로 이제 넘어갔어요. 띠리링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 뭐냐면 샘여림을 멜로디의 움직임에 따라 혹은 프레이즈의 그 프레이즈 안에서 멜로디가 어떻게 라인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크레센도라고 데크레센도를 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말했죠. 그러면 이 부분은 특히 이게 일종의 클라이막스예요. 세상이 다이나믹이 가장 커지는 부분이에요.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기타나 색소폰이나 바이올린이나 피아노가 아닌 그 외의 곡을 플룻을 하실 수도 있겠죠. 다른 멜로디를 하시더라도 이 멜로디가 클라이막스로 향하고 있고 상행을 하면서 다이나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면 그 코드의 캐릭터와 상관없이 이 마이너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라람 디리리리 하면서 더 크게 표현하시는 거예요. 여기에 더 낫겠네요. 하면서 훨씬 다이나믹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러면서 멜로디가 마무리되면서 밑으로 뚝 떨어지고 있죠. 그럴 때 이 계열의 코드들을 같이 다이나믹을 합쳐주면서 띠리리 따라서 가주는 거예요. 근데 여기는 또 5도 화음이 났으니까 해주고 그 다음에 편안한 1도 코드 나왔으니까 엔딩으로 만들어주는 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 프레이즈는 띠리리 그 다음에 멜로디가 상행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지만 여긴 마이너인데 강렬한 거죠. 띠리리 여기 있는 화음대로 쳐볼게요. 띠리리 띠리리리리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의문 드실 거예요. 여기 그러면 딸리마음에서 그 으뜸마음으로 올 때 여기도 다이나믹 표시하라 그랬는데 그럼 이 코드 갑자기 크게 치나요? 근데 이럴 때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멜로디가 지금 밑으로 완전히 뚝 떨어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코드를 조금 표현하시는 건 맞아요. 그런데 너무 막 부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려오는 이 분위기 내에서 디리리리리리 약간 나와주다가 해결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이 코드는 이 곡의 전체의 완전 엔딩이잖아요. 그러니까 코드 나온 다음에 마지막 엔딩은 작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. 자, 그러면 아까 강조해드린 대로 곡에서 주요 3함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특히 으뜸마음과 딸리마음의 관계를 잘 파악해서 그 안에 강약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프레이즈를 생각하면서 그 프레이즈 끝에는 1도함이 올 확률이 높을 때는 같이 샘여림을 줄여준다. 그리고 장쪽 코드와 단쪽 코드의 관계를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장쪽 코드보다는 단쪽 코드를 좀 더 작게 표현하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색채가 나오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쪽 코드가 나오더라도 멜로디가 상행하거나 클라이막스로 갈 때는 예외 없이 같이 코드도 크게 표현을 하다가 그다음 곡의 엔딩이나 정리하는 다시 으뜸마음으로 올 때는 줄어들면서 이렇게 5도 1도가 나오더라도 거의 엔딩 부분에선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5도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엔딩의 볼륨에 맞게 해서 줄어든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그걸 감안해서 이 악보대로 표현하면서 다이나믹을 한번 넣어 볼게요. 그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같이 노래를 불러주세요. 따라라란 이렇게요. 그러면 1, 2, and 띠리리
이런 식으로 코드 안의 관계를 샘여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표현하시는 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,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.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곡에다가 조금씩 적응하면서 여러분들의 표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